행복이란 게 사실 엄청 주관적이죠. 사람도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잖아요. 고양이는 어떨까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고양이가 행복하다는 건 편안하다는 거거든요. 편안하다는 건 고양이가 자신의 습성과 본능에 맞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5가지 자유, 그리고 고양이의 환경에서 꼭 필요한 핵심 요소 5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지켜주면 고양이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영상 마무리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우리 고양이가 행복할 때 보이는 11가지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우리 고양이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좀 불편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잘 먹는다. 고양이가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식욕이 떨어지죠. 그래서 잘 먹는다는 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먹는다는 거의 기준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보호자님들마다 이 잘 먹는다는 기준이 좀 다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사료를 줬을 때 바로바로 먹어 치워야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안 먹으면 계속 떠먹여 주거나, 잘 먹을 사료인데도 못 기다리고 사료를 계속 바꿔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이 하루를 기준으로 자기가 먹어야 될 양이 있잖아요. 이걸 천천히 여러 번 깨작깨작 먹어주기만 하면 잘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유지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게 고양이의 습성에 맞게 먹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잘 먹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사료를 과하게 먹는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잘 먹고 있어도 스트레스를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입원 환자를 혈액을 뽑거나 뭔가 치료를 하고 나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입원장에 다시 넣어주면 갑자기 고양이가 사료를 퍽퍽 먹기도 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먹는 경우, 식욕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먹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몇 g을 주든 다 먹어버리는 애들, 그런 애들은 비만과 사료구토, 이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고양이가 어렸을 때 굶주림을 겪었거나 성장이 너무 빨랐어요. 빨리 크면서 에너지를 많이 썼거나, 그리고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해 길이가 길어지는 그 시기에 태어난 경우에도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스스로 조절해서 먹는 고양이는 저희가 자율급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주는 족족 다 먹어버리면 저희가 나눠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횟수를 너무 적게 주면 굉장히 쪼들린다고 느끼고, 그래서 더 사료에 미칩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폭식하는 일이 자주 생길 수 있고요. 같이 사는 고양이가 있고 특히나 먹는 게 한 곳에 모여 있다면 자기 페이스대로 먹지를 못하고 경쟁하듯이 자기 속도보다 더 빠르게 먹거나, 안 먹고 싶을 때도 심지어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원래 생쥐처럼 작은 사냥감을 여러 번 사냥해서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성에 맞게 고양이들은 소량씩 여러 번 먹게 저희가 조절을 해줘야 돼요. 고양이가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 보이는 신호가 있거든요. 먹고 나서 입술이 아닌 코를 자꾸 핥거나, 귀를 뒤로 자꾸 튕기고, 꼬리나 몸을 과하게 핥고, 음식 조각을 자꾸 흘리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고양이가 잘 먹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음식이 굉장히 맛없다, 이런 신호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료를 잘 안 먹는 고양이들은 소량씩 여러 군데 사료를 두거나 나눠서 줘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똑같은 사료라도 한 그릇에는 많이, 그리고 다른 그릇에는 적게 줬더니 적게 둔 쪽을 잘 먹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두 번째, 놀이 반응이 좋다, 잘 논다.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프면 잘 놀질 않습니다. 좌절과 불안을 오래 겪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면 더욱 그렇거든요. 그런데 놀지 않는 고양이가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좀 잘못 놀아주고 있어서 재미가 없어서 안 노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야 뭐 아무 장난감이나 대충 흔들어도 잘 놀았죠. 근데 성묘가 되면 그렇게 놀면 재미가 없어요. 정말 사냥감과 비슷하게 저희가 움직여줘야 재밌게 놉니다. 그래서 실제 사냥감과 비슷한 타입, 그리고 비슷한 크기의 장난감을 쓰시고 숨었다가 보였다가 하면서 영혼을 실어서 연기를 해주셔야 잘 가지고 놉니다. 고양이들이 사냥할 때 보이는 행동이 숨어서 지켜보다가 덮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만 있다고 못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고양이들이 어렸을 때처럼 막 미친듯이 뛰어놀고 그렇게 노는 게 사냥놀이는 꼭 아니거든요. 저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사냥감을 숨어서 지켜보는 것도 사냥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쳐다보고 있더라도 기다려주세요. 오래 지켜보고 있더라도 덮칠 결정
일정적인 타이밍을 기다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을성을 갖고 놀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움직임과 속도에도 변화를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잘 안 노는 고양이들은 레이저 포인터 쓰셔도 됩니다. 금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꼭 실물 장난감에다가 아니면 뭐 인형 같은 거에다가 쏴서 잡게 하고 잡았을 때 보상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허무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냥 도구로 쓸 수가 있거든요. 나이 든 고양이들 중에 일부는 누워서 깔짝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고양이들이 사냥놀이 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대리만족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대신 보호자님을 막 깨물거나 몸으로 놀거나 숨바꼭질 같은 거, 장난감이 아닌 또 뭐 다른 물건을 자꾸 뜯고 씹는다,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특히나 이물 조심해 주시고 절대 몸으로 놀아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편안한 자세와 표정을 보인다. 어떤 표정이 편안하냐? 고양이들이 좀 릴렉스돼 있죠. 쉴 때 눈을 가늘게 뜨거나 감고 편안하게 늘어져 있으면 좋습니다. 골골거리기도 하고요. 대신 아파서 너무 처져 있는 거랑은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여름철처럼 해의 길이가 긴 계절에는 저희가 더울 것 같아서 시원하게 해줘도 축 늘어져 있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불안할 때는 밝은 곳에서도 동공이 커지거나 꼬리를 막 휙휙 휘두르고 귀가 자주 눕고 자세가 경직되기도 합니다. 잘 놀래기도 하고요. 눈을 가늘게 뜨는 건 좋은데 간재미 눈처럼 뜨고 입술이 처지고 수염이 처진다, 이런 표정을 보이면 통증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골골송을 부른다. 고양이의 퍼링, 즉 고롱거리는 소리는 고양이가 편안하고 기분 좋다는 신호죠. 스스로의 신체를 치유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양이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고롱거리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뭔가를 갈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퍼링이 있는데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같이 내기도 합니다. 애기가 우는 소리랑 비슷한 주파수를 고롱고롱 소리랑 같이 낸다고 하는데요. 애기 울음소리가 엄마 아빠의 관심과 보살핌을 요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고양이의 갈구하는 퍼링도 그런 목적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에 조금 불편한 골골송, 이런 것들이 갈구하는 퍼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배를 보이며 뒹굴거린다. 고양이한테 배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누워있다가 포식자한테 내장을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소중한 배를 저희 앞에서 자꾸 보인다는 건 아주 기분이 좋고 우리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놀자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셜 롤이라고도 하죠. 단 배를 만지라는 신호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만져도 괜찮은 애들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견디는 거라서 배를 꼭 만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높은 곳에서 편안하게 쉰다. 고양이는 습성상 높은 곳에서 쉬는 걸 선호해요. 고양이가 사냥당할 수 있는 피식자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주변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편하거든요. 낮은 곳을 더 편하게 여기는 고양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캣타워나 캣폴 같이 높은 데 있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캣타워를 멀쩡히 잘 쓰던 애가 갑자기 잘 안 쓰기 시작하고 낮은 곳에 막 숨어있기 시작한다, 잘 안 움직인다, 그런 뭔가 문제가 생긴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혹시 아픈 데가 없는지, 스트레스 받을 만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일곱 번째, 느긋하게 그루밍한다. 고양이가 하루에 10% 정도를 그루밍에 쓴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수시로 편안하게 그루밍을 한다면 그건 정상인데 혹시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핥아서 털이 빠지거나 상처가 난다면 우선 알러지나 아토피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고양이 오버 그루밍의 75% 정도가 알러지 아토피거든요. 물론 행동학적인 문제인 스트레스에 의한 오버 그루밍도 있지만 이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 확률적으로 피부나 다른 건강 문제를 배제한 다음에도 계속 핥는다면 그때 행동 문제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알러지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덟 번째, 보호자 손에 얼굴을 치댄다. 물론 이건 고양이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모든 고양이가 만지는 걸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양이가 우리 손에 얼굴을 비비거나 이마를 들이받는 행동을 헤드번팅이라고 하거든요. 사람과의 스킨십을 원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만져달라는 거죠. 얼굴 주변 위주로 가볍게 짧게 만져주시고요. 그 이후에도 고양이가 더 원하면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고양이를 만지는 중에 고양이 귀가 자꾸 누워요. 그리고 귀가 막 파닥거리고 동공이 커지고 꼬리를 휙휙 휘두르고 내려치면 그만하라는 신호거든요. 알아두시면 괜히 만지다가 물리는 일이 없겠죠. 단 고양이가 우리 손을 깨물면서
뭔가를 요구할 때는 최대한 무시해주세요. 저희가 무는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9번째, 집사를 반갑게 반긴다. 우리가 집에 오면 우리 다리에 고양이가 와서 막 머리나 몸도 비비고 배 보이면서 뒹굴뒹굴하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과도하게 울거나 불편해 보이는 행동을 보일 때는 불완전한 애착관계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 고양이가 잠만 자고 안 먹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정상이에요. 원래 낮 시간에 고양이들은 사람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거의 잠만 자기도 하거든요. 안 먹기도 해요. 대신 사람이 있는 시간에는 고양이들이 저희한테 맞춰서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낮에도 잘 돌아다니고 먹기도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없는 동안에 하루 종일 문 앞에만 앉아서 불안해하거나 과하게 울면서 막 돌아다니고 배변 실수를 해놨다. 그러면 분리불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스크래칭을 잘한다. 스크래칭은 고양이한테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행동이에요. 발톱을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고 몸을 쭉 늘어뜨리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효과도 있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발톱 자국과 페로몬을 남겨서 의사소통을 하는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스크래칭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양이들이 뭔가 몸이 불편하거나 특히나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통증이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폴드나 먼치킨, 나이 든 고양이들 이런 애들이 특정 발톱이 제대로 스크래칭이 되지 않아서 발톱이 탈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꺼워지면서 발톱이 말리면서 자라고 발바닥 패드에 박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발톱을 잘라줄 때 반드시 잘 탈각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11번째, 잘 싼다. 잘 먹는 만큼 잘 싸는 것도 중요하죠. 매일 2번에서 4번 정도 소변을 보고 매일 1번은 대변을 본다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소변의 경우에는 하루 한 번 더 정상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화장실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불편함이 있나 그래서 참았다가 싸나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요. 대변은 매일 보기는 해도 혹시 변이 너무 딱딱하고 건조하고 양이 너무 적다, 대변 볼 때마다 너무 많이 운다, 그리고 밖에 흘리기도 한다, 뛰쳐나오면서 변을 흘리기도 한다, 그러면 변비나 대변 자세와 관련된 통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양이가 화장실이 싫을 때 보이는 행동이 있거든요. 화장실 가기 전에 뜸을 오래 들이고 볼일을 보고 나서도 화장실 안에서 오랫동안 모래를 계속 고르다가 나오고 화장실 가장자리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대소변을 본다. 이러면 화장실이 싫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는 스프레잉 등의 마킹 행동, 그리고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소변을 보는 배뇨 실수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고양이들이 행복하고 편안할 때 보이는 행동 11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놓치고 있는 사이에 우리 고양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동물의 5가지 자유는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부상으로부터의 자유, 습성에 맞는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불안과 고통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생활 환경에서 필수적인 5가지 핵심 요소는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하기, 음식, 물, 스크래처, 화장실, 쉬는 장소를 집안 여러 곳에 분산해서 배치하기, 사냥 본능을 해소해주기, 사람과의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해주기, 고양이의 예민한 후각을 존중하는 환경 제공해주기입니다. 혹시나 내가 빠뜨리고 있는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죠. 나는 모든 걸 다 제대로 하고 있는데 고양이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불편한 것 같다,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 이후에도 예전하고 좀 다른 행동을 계속 보인다, 그러면 행동학 진료까지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감기 환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 감기를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기 독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